이거는 제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 네. 아들이 이제 중3이고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거의 매일마다 질문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 중국인들이 계속 요즘에 급격하게 주변에 많이 보인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주진 의원님이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를 주장을 네. 하셨어요. 그러면서 백승화 민주당 의원과 간단하게 뭐 요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공개적으로 좀 이견도 설전도 네. 있었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입장을.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저희 냉부의 이슈를 띄워준 것처럼 백승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금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면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 문제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물타기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범죄 주권 정보라고 불릴 정도로 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잃었습니다. 간첩에 대해서 제대로 잡지 않죠. 중국인 간첩 활동에 대해서 대처하자고 간첩법 개정하자고 하는데 개정하지 않죠. 그리고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반중 시위, 중국인들이 무질서하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시위를 한 것을 두고 반대로 우리 국민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중국인 범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인 범죄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전면적인 무비자 정책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넓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여행사가 있고 3명의 중국인만 거기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비자인 겁니다. 무비자. 네. 근데 그동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비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불법 체류 전력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비자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전에 비자 제도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사전에 걸러내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일단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이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을 모집하면 그나마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국내 여행사는 좀 크니까요. 근데 국내 여행사는 우리 대한민국 정보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관광객 모집하면 명단 미리 다 법무부에 내 이렇게 해놓고 중국 여행사는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관광객을 모집해도 그 명단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불법 체류를 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뭔가 더 극악한 범죄를 하거나 또 중국에서 극악한 범죄를 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중국 여행사에 가서 중국 관광객인 것처럼 등록하면 일단 나의 범죄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로서 비자가 국경이거든요. 곧 국경선이 뚫린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간첩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범죄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나 보이스피싱이나 네, 보이스피싱이나 누구나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한 거고요. 더 어이없는 것은 나름 무섭잖아요. 이제 사고가 나면은 다 정부 탓을 할 테니까 뭐라고 지금 했냐면 그렇게 넓은 범위로 국경을 개방해 놓고 이 여행사가 이탈률이 2% 이상 되면 여행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라고 합니다. 이탈률이 2%요? 이탈률 2%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국인 관광객을 100명 데려왔는데 분기별로 2명이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 그러면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인 중국인 여행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한 해에 중국인이 우리나라 방문한 사람이 460만 명이에요. 2%라는 거는 9만 2천 명인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직계한 사람만, 직계 안 된 사람 훨씬 많을 거예요. 배를 타고 미리국 간 사람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 공식적인 통계만 6만 5천 명이에요. 지금 2% 룰을 적용한다는 거는 9만 2천 명까지는 그 중국 한국 관광을 빌미로 해서 들어온 다음에 마음대로 사라져도 면허 취소되거나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을 하나 설명드리면 중국에 황구시보라는 관영 매체가 있어요. 네, 관영 매체. 거기서 중국인들 관련해서 이 무비자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에
딱 한 줄이 들어가 있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선진국 중 최초로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러니까 중국인을 무비자로 이렇게 받는 것은 대한민국 외에는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북한, 이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범죄가 점점 극악해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범죄한 거를 9월달, 8월달 최근 것만 한번 열어봤어요.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술 취해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 지나가고 있는데 묻지마 폭행하고 뺑소니하고 천연기념물에 용변 보고 이런 사건이 올 한 달에만 여러 건이에요. 보도된 것만 있겠습니까? 피해 사례가 엄청 많겠죠. 막무가내인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무섭지 않는 겁니다. 싱가포르는요. 잘못하면 태형을 해요. 태형을 하죠. 네. 소위 말하는 볼기짝을 치는 거예요. 네. 그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싱가포르 가면은 껌종이 하나 안 버립니다. 네. 담배도 우리 피우죠. 대한민국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질서를 제대로 유지 못하고 제재를 못하니까 3시간 동안 그 많은 손님들 있는 식당에서 중국인이 담배 뻑뻑 피는데 제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서 내보냈더니 3시간 담배 피고 가면서 화장실 부수고 갔다는 거예요. 박살내고 갔죠. 네. 이게 국가 맞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요.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됐다라고 우겨요. 근데 네. 제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크루즈를 탄 사람들이 환승 입국하는 3일간만 시범 사업으로 한정적으로 허용해 본 겁니다.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고 중국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담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가 항공과는 달리 저가 관광과는 달리 크루즈는 타려면 400만 원, 500만 원을 해요. 그러면 밀입국하는 비용보다 크루즈 타는 비용이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타고 온 사람들의 이탈률은 0.0016%예요. 일반적으로 비자 받고 들어온 사람들의 이탈률보다 더 낮습니다. 부유층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 쓸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킬 사람 3일에 한정해서 그것도 시범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열어가면서 그나마도 이 국익에 도움 안 되면 칼같이 닫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시범 사업 실시했던 것과 지금처럼 무조건 전면 개방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제가 하도 윤석열 정부 정책이니까 제가 법사위원이거든요. 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는 한번 몇 개월 정도 시범 사업하면서 지켜보자는 데는 저도 동의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인 범죄를 보니까 저는 그 동의조차도 어제자로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자제도 정확히 해서요. 대한민국의 질서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준수할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그걸 어기고 범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칼같이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론화해서 저는 그래서 냉부의 이슈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어제부터 이 이슈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공론화되고 이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공분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국경이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비자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에 가능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동 상권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에 대고 혐오, 증오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왜 행패 부리는 중국인한테 뭐라고 안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저는 폭력 시위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폭력으로 이어지면 안 되죠. 하지만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집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 집회도 막아보려고 법원에다가 집회를 못 열도록 하는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어요. 집회는 헌법상 자유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폭력 시위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패 부리는 중국인들 와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한다. 그러면 유럽인들, 미국인들, 다른 동남아 사람들, 일본인들 이런 관광객들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익 관점에서 저는
무조건 반중하자는 게 아니에요. 국익을 따지고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친중 정서에 얽매여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반미 시위하는 촛불 행동은 가만 놔두면서 이 관세 협상하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반미 하면서 뭐 진짜 양키라는 모욕적인 언어까지 써가면서 극렬한 반미 운동을 했잖아요. 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위들은 다 잘한다라고 우쭈쭈하고 보장해 주면서 왜 중국인들의 행패와 범죄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입틀막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부터 공론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죠. 네. 네. 국감 활약상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감 중간에 쉬는 때 한번 꼭 좀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